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비대면 화상 토론 형식으로 결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상 토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제2차 대통령 토론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석자와 사회자는 마이애미에 있대 후보자들은 각자 별도의 원격 장소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토론을 고대한다고 밝혀왔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토론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어젯밤 유타 대학에서 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9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부터 오바마 케어, 인종차별, 기후변화, 콧 패킹, 외교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1차 토론과 달리 이날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편인데, 내용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 수전 페이지가 한 중학생의 질문을 대신 던진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유타주에 사는 브래클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서로 싸우는 것만 보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잘 지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박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등록 유권자 1107명을 대상으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화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자신의 이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8%인 것에 비해 11%나 높게 나온 것인데, 지난 8월에는 39%가 이웃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34%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백악관 주치의실은 어제 케일리 맥커닌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월요일 연구실에서 검출 가능한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했다며, 지난주 목요일 밤 늦게 검사한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이후 항체가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주치의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활력 지수도 모두 정상 수치라고 전하고, 지난 나흘간 열이 나지 않았고 최근 24시간 동안은 전혀 증상이 없었으며 보조산소를 주입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게 되면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8%인 106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선물지수는 0.4%,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0.6%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등 항공사 주식도 모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CNBC는 다우지수가 7월 14일 이후 최고치로 올랐고, S&P 500 지수는 1.74%, 나스닥은 1.88% 올라가는 등 화요일의 손실분을 하루 만에 모두 만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처방받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거론하며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면서 모두가 여러분의 대통령과 같은 치료를 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이 무료로 국민들에게 처방되길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동영상과 관련해 언론들은 대통령이 CDC의 격리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고, 대통령이 대선 전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발표하려고 열을 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북상하면서 걸프 해안 일대의 첫 허리케인 경보가 어제 발령됐습니다. 델타는 폭풍우와 치명적인 바람을 몰고 오는 금요일 저녁 멕시코만 남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루지애나 일부 지역에는 최대 11피트의 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또다시 허리케인이 몰려와 지역 주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와 미시시피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폭풍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미테 구청은 현지 시간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고 그 비용을 협의회에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테 구청의 이 같은 행정 조치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구청 당국은 소녀상이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대한 폭력을 다룬다는 취지에서 동상 설치를 동의했는데 비문에는 한국이 일본을 겨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공공장소에 두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구청을 설득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인 전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어제 오전 석방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쇼빈은 2급 살인과 상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쇼빈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관 튜 타워 등 3명도 지난 7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저녁 미네아폴리스에서는 과열된 시위가 열렸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팍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유명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결선 후보가 둘 다 여성이어서 WTO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현재 전무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회 의장이기도 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WTO 사무국은 최종 결론을 11월 7일 전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딱 한 번 하는 토론회였는데 이 부통령 토론회는 역시 대통령 토론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좀 사뭇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토론들이 이어졌고요. 90분이 상당히 알차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 한마디로 이 토론회를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 진영 싸움, 논리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바보다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진영 논리를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진영과 이 진보 진영 그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수 진영은 자유라는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요,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때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 왜 의무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건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걸 또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안 된다. 물론 마스크 착용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덜 된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은 이미 다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선택은 국민이 직접 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의 논리이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좀 구속하더라도 평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율 경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율적인 경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진보 진영에서는 공평한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그 평등의 토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 토론회에서 어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안건들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세금 올린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득 40만 불 이하는 증세하지 않는다.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했죠. 연소득 40만 불 이하는 증세 안 하겠다.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이상은 세금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서 더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분배해주고 나눠주자. 그래서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은 이 진보 진영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 얘기가 또 나왔었죠. 오바마 케어는 지금 뭐 해리스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은 2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고 기존에 질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걸 강행하는 것이 이게 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다. 이 오바마 케어를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가입하게 만드는 조항이 하나가 있었죠. 지금은 물론 그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풀려졌지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제2의 세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짐을 지워주는 것이죠. 단돈 100불이라고 하더라도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오바마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오바마 보험을 가입을 못하고 일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오바마 보험이 있기 전보다 생긴 다음에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보험이라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느 정도 일정 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혹은 일정 수준 이하층,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담이 됐다. 그런데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그러면은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그 부자라는 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 혜택은 못 받고 일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바마 케어가 일부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중국은 우리의 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단적인 표현을 쓰질 않고요. 많이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국 제일주의는 진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미국 고립주의다. 이런 이제 비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는 거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거 회피하고 있다. 처음부터 중국이 그걸 감췄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이 중국을 차단한,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국을 차단한,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차단하지 않았으면은 200만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책은, 미국 제일주의 정책은 이건 고립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짜는 거다.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이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직접 김정은과는 직접 만나기도, 뭐 김정은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그런 김정은과 직접 만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세계의 구조를 좀 재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 인도 태평양 군 그 조직도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 좀 다시 통합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재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우주군까지 창설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주군까지 창설을 해서 지금 우주전쟁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이지 미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방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펜스 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이 맞다라고 참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과연 이익이 되는 것이냐 하는 실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판단의 몫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의 결과는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민 정책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느냐? 원래는 할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 사회자가 수전 페이지 이 사회자가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많은 중요 이슈들이 다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뭐를 자를까, 어떤 이야기를 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빼자라고 결정한 이야기에 이민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히스패닉 표심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표심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분석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어제 대통령 후보가 남긴 가장 큰 오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토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벌리는 것이 서로 간의 싸움으로 극한 대립으로 가기 위한 토론이 아니죠. 싸우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토론은 토론인 것이죠. 토론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더 나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주장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주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들을 들었을 때 그 의견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같이 뒤이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토론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셔서 한 번 더 토론회를 보신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기본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진영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 진영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 이쪽 진영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대통령 주치의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 채취했던 샘플에서 분석해 본 결과가 수요일 아침에 보고가 된 것인데요. 그 생겨져 있는 항체 종류가 여러 가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IgG라는 항체가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IgG라는 항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생기는 거여서 그러면은 이미 대통령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두 번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바이러스 때문이죠. 바이든 후보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양성 반응 보이고 있으면 음성 판정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토론회 할 수 없다. 그래서 토론위원회에서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는데 결론을 내기를 그러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팍스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비대면 토론 이런 데에다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자가 재차 물어봅니다. 그럼 토론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토론이라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에 항체가 생겼다라고 어제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몸에 항체가 생겼으면은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 판정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 받기 전에는 토론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음성 판정 받으면 토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 토론위원회가 상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기 2분 전에 통보를 받았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비대면 회의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났죠. 이게 뭐냐 이게 나는 직접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사자인데 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연락을 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전히 미스테리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항체가 발견됐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긴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고 비대면이 아닌 대면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요, 이 비대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면 토론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봐서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 막 끼어들게 하니까 이거 막지를 못하잖아요. 토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지난번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를 준비하는 스텝 요원들 중에서 11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가 자칫하면은 이게 핫스팟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론회를 좀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요. 그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스텝 11명이 양성 반응 받은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옮은 것이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발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같은 것들도 미리 다 한 상태에서 참석을 하게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화당 측을 두둔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허리케인 델타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쯤 루이지애나주에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근에 있는 텍사스라든가 또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 그리고 미시시피주 또 알라바마주까지도 좀 강력한 폭풍, 바람 그리고 또 비 피해 없도록 좀 주의해달라. 이게 허리케인 센터에서 나온 당부인데요. 일단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지아주 지역도 일부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비 피해라든가 바람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비하시고 올해 좀 유별나게 허리케인 피해가 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신경 쓰고 대비하는 자세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